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에서 폭탄 발표가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0년이 됐지만 머지않은 미래 다시 한번 대형 지진이 찾아올 것이다. 당시 진원지 주변에서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해 강한 흔들림과 높은 쓰나미가 덮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은 일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지진조사위원회의 공식 발표를 통해 예고되었기 때문에 그 공신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이와테현에서 지바현 해안까지 여진이 발생한 범위 내 유감 지진은 이달 6일까지 14,711차례에 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진 후 1년간 8,109회에 달했으나 최근 1년간은 469회에 그쳐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 10년보다는 아직도 활발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인들은 조만간 대지진이 올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 지카 지진이 일어날 경우 지난 동일본 대지진보다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대한민국을 향해 충격적인 입장을 표명하게 됩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우리가 준 성금을 무시하던 일본이 이제 와서 감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야 페페TV야, 네가 그동안 하도 잔소리를 해대니까 일본이 좀 바뀌었구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철이 좀 든 건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입장은 앞으로 오게 될 대지진을 예감하고 대지진이 왔을 때 다시 한번 돈 1,000억 원 정도 모아서 보내달라는 밑밥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본 지진과 그로 인해 벌어지게 될 상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지진위원회는 동일본 대지진 후 동북부 지역과 동일본 지역에서 지반이 이동하거나 침하 또는 융기하는 식의 지각 변동이 계속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년 전 대지진 당시에는 도호쿠와 간토 지역이 오른쪽으로 움직였고 미야기현의 오지카 반도에서는 최대 5m 40cm가 이동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테현 가마이시시에서도 최대 동쪽으로 1m 53cm, 이와테현 야마다마치와 미야기현 게센누마이시에선 최대 동쪽으로 1m 49cm 움직였고 최근 1년 사이에도 이와테현의 오우나토시 등에서도 동쪽으로 최대 5cm 지반이 움직인 것이 관측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이라는 섬 자체가 원치 않은 대규모 이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기상청에서는 향후 10년간 여진 발생 지역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연 15회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10년 동안 15회가 아니라 연 15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 5 이상의 지진이라고 하면 8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규모 7 정도의 지진만 돼도 넓은 지역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9 이상이라면 수천 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히라타 나오시 지진조사위원장 도쿄대 명예교수는 동일본 대지진 진원지뿐 아니라 난카이 해곡이나 사가미 해곡 등지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진이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 동북부 지역뿐 아니라 일본 자체가 큰 지진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니혼게이자이 신문에서 나온 보도는 일본인들에게 패닉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정부 기관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서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 지카 지진이 발생할 경우 23,000명이 희생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도 지카 지진은 말 그대로 국가의 수도 아래서 일어나는 지진입니다. 이런 보도는 도쿄에 사는 일본인들에게 공포 그 자체입니다. 가뜩이나 지진 때문에 집에 비상식량과 휴지 등을 상시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도 지카 지진이라면 대피도 하기 전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예상하길 규모 7의 지진이 도쿄를 강타할 경우 직간접 피해 총액으로 94조엔의 사망자 수는 23,000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정부의 1년 예산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 정부가 예상하는 자료일 뿐 일본의 교수들은 사망자가 48,000명에 이를 것이며 피해액은 300조엔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이 300조엔이지 한마디로 국가 붕괴 위기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도쿄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수도권인 카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도 해곡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지 않은데요. 여기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도 관동 대지진을 능가하는 규모 8.5 이상의 메가톤급 대지진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만 4천 명에 피해 금액은 420조엔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앞으로 30년 동안 일본에서 가장 큰 섬인 아오모리현의 동쪽 태평양 연안 앞바다에서 이와테현 앞바다에 걸쳐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90% 이상입니다. 홋카이도 네무로 앞바다에서는 규모 7.8에서 8.5 정도의 지진이 벌어질 확률이 80%입니다. 또 태평양 연안인 미야기현 앞바다, 이바라키현 앞바다, 미야기현, 동쪽 바다인 휴가나다에서 규모 7 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70%에서 90%에 달합니다. 상황의 심각함을 느낀 일본인들은 어떻게든 예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NHK는 도호쿠 대학 제과학국제연구소의 연구 상황을 보도하며 지진 예측 시스템이 개발되면 대지진에 따른 해일의 높이만큼 침수하는 해일 피해의 전체적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호쿠대에서 지진파 이외에도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인공위성이 포착되고 있는 지각변동 자료를 사용하면서 연구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피해 예측 정보를 제공해 구조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에 충격적인 입장 표명을 하게 됩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우리가 준 성금을 무시하던 일본이 이제 와서 돌연 갑자기 감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일본 대사관이 개최한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0년 감사와 부응 기념 행사에서 재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분들께 받은 다양한 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가 깊은 슬픔과 고통에 빠져 있을 때 한국 분들은 아낌없는 온정과 지원을 보내줬다. 이동성 대장이 이끄는 한국 국제구조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달려와 구조활동을 펼쳤다. 지진 직후부터 대한 적십자사 분들을 비롯해 많은 단체에서 의연금을 보내줬다. 한국의 거리에는 일본을 격려하는 현수막이 걸려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줬다고 입장 구조대장이었던 이동성 전 대한민국 국제구조대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미국 속담을 인용하며 다시 한번 동일본 대지진을 딛고 일어서도록 도와준 한국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엥? 페페TV야. 한일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10년 전에 지진 기부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빼버린 일본 정부가 이제 와서 한국에 감사를 표하다니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얘네 왜 이래? 얘네 이러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전문가들은 동일본 대지진에 버금가는 수도 직하형 지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올 대지진에 대비해 다시 한번 성금을 모아달라고 밑밥을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당시 일본을 가장 많이 도와줬던 나라가 한국이었는데 현 시점 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지진이 오게 될 경우 도와줄 리가 만무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일본 총리가 직접 감사 인사를 하기도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정부 관료가 입장을 표명하기도 뜬금없고 그냥 대충 일본 대사를 통해 감사장이나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앞으로 오게 될 지진 성금을 유도한다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일본 분들 진짜 잔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10년 전에는 기부국가 리스트에서 빼버리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이번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구조대장님께 감사장을 전달하셨네요. 아이고 대단한 거 주셨네. 감사장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진이 왔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기부금 1000억 원 모아서 일본에 가져다 바쳐 드리겠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지난 몇 년간 일본 정부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면서 대한민국에 보여준 태도는 앞으로 일본의 대지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일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영토 침탈을 비롯해 위안부, 역사 왜곡 등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모욕과 통한의 역사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한 방에 쭉 보내드리는 푸시뉴스입니다. 프렘푸시와 함께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정말 유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일본의 가정에서 특별정예 급부금으로 다툼이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은 C19 사태로 1인당 10만엔 약 114만원을 지급하는데 4인 가정인 경우에는 40만엔 약 458만원을 받게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 세대주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다 보니 가정 내에서 사용 권한과 사용처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세대주인 남편은 모두 내가 알아서 사용하겠다는 식이고 부인은 저축도 하고 싶고 생각하는 사용처가 있다 라고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민은 가정의 자녀들이 10만엔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사고 싶다 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변호사들의 의견은 가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의 각 개인에게 각각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세대주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구주가 흥청망청 낭비를 한다고 해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자녀들도 내 돈이다 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횡령죄로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돈이다 보니 가정 내에서 충분히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런 분쟁이 많아진다고 하니 일본은 조용할 날이 없네요. 다음 뉴스는 유럽인들은 미국의 트럼프보다 중국을 더 좋아한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트럼프에 대한 리더십 평가가 하락하면서 미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백신이 미국으로 먼저 빠져나갈 것이라는 뉴스로 76%가 미국에 대한 시각이 악화되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만이 트럼프가 세계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인의 상당수가 중국의 경제적, 재정적 지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요한 글로벌 파트너인가 하는 질문에서 유럽인들의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재정적 지원과 화웨이의 5G 구축 사업에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고 유럽을 적대시했기 때문입니다. 또 살균제로 C19를 치료할 수 있다는 등 계속되는 엉터리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는 미국 역사에 있어서 정말 특별한 대통령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미국 미시간주에서 발생한 2개의 댐 붕괴로 유해 화학 공장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시간주 이든빌과 샌포드 지역에 있는 2개의 댐이 엄청난 홍수로 결국 붕괴가 된 것이 어제입니다. 그레젠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지역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라, 무조건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고지대로 이동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대피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좁은 지역에 많은 인원이 밀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C19 방역 대책에 유의하기를 호소했습니다. 며칠간의 폭우로 벌써 3,500채의 주택이 부서졌는데 이번 댐 붕괴로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들랜드 시내에 있는 다우케미컬의 화학 공장이 침수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주요 시설을 폐쇄하고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회사에서 발표는 했지만 침수가 될 경우에는 유해한 화학 물질과 유해가스가 걷잡을 수가 없이 밀려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파괴를 넘어서 그 피해는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이기에 미시간 주정부는 유의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C19로 힘든 이때 미시간 주민 수만 명이 큰 피해를 입게 생겼습니다. 다음 뉴스는 트럼프는 다음 대선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실업, 가처분 소득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선거 결과 예측에서 트럼프는 35%만 지지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것은 C19 사태 이전에 55%로 승리할 것이라는 예견과는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이 모델은 1968년과 1976년을 제외하고 1948년 이후 모든 선거에서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옥스퍼드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는 여전히 대공황보다 더 충격적일 것이다 라면서 트럼프가 여러 주를 놓치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 전략가는 선거는 앞으로 6개월이나 남았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가 앞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의 바이든을 이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특히 베팅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승리에 더 많은 돈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정치 전문가들보다 더 정확하게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는 중국과의 일전을 통해 전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군의 모습을 연출할 것이며
이것은 트럼프에게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디지털화에 10년 이상 뒤처진 일본은 실구 사태를 계기로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는 기사입니다. 최근에 일본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도장을 찍어야 되는 기업 문화가 전 세계에 폭로되었습니다. 특히 특별 정액 급부금을 온라인 신청을 하면서 차라리 우편이 더 빠르다고 공무원이 지적할 정도로 디지털화에는 일본 정부와 지자체와 공무원과 국민들까지 완전히 뒤처져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16%밖에 보급되지 않았고 실제 사용하는 일본인은 거의 없다는 현실에서 밀어붙이다가 더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민당과 아베 내각에서 IT 혁신팀을 이끌고 있는 담당자들은 차라리 잘됐다. 이번 기회에 일본이 디지털화가 되는 계기로 삼고 싶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도에서 30인 이상 기업체들이 텔레워크로 재택근무하는 통계가 3월 시점에 24%였는데 4월에는 62.7%로 2.6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뒤처졌던 정보화와 디지털화를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 외에도 일본의 도장 문화와 마주보며 합의하는 문화, 회사와 상사를 직접 만나야 하는 문화 때문에 일본의 디지털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기사도 봤습니다. 일본의 국민성이 쉽게 바뀌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